최근 1, 2년 새 영끌로 집을 산 20대와 30대는 젊은 층의 패닉 바잉도 이어지면서 부동산 불패 심리는 20대, 30대도 갭 투자에 뛰어들게 만들었습니다. 매체에서 영끌 하는데 와닿지가 않아요. 이렇게 많이 지어지는데 내가 갈 아파트는 없을 거라고 하는 확신? 원하는 기간 얼마든지 거주할 수 있는 청년 원가 주택을 최대 25만 호의 공공주택을 청년 안심주택 50만 호를 공급하겠습니다. 전세인데 매입인데 나오는 대로 다 넣었거든요. 그리고 나오는 대로 다 떨어졌고요. (20대) 대선에서 부동산이 최대 격전지로 꼽히면서 대선 주자들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의 최대 현안인 부동산 문제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정책 대결에 나섰습니다. 전세인데 매입인데 공공기숙사, 역세권 청년주택 나오는 대로 다 넣었거든요. 그리고 나오는 대로 다 떨어졌고요. 저는 줄 선다라고 표현을 해요. 공공주택은 뜰 때마다 줄을 서요. 10명 뽑는데 한 100명, 수백 명씩 줄을 서요. 근데 그게 될 거란 보장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꿈도 못 꾸겠는 거예요. 내가 저 120 몇 대 1에 들어갈 수 있을까? 서울시는 내년까지 역세권의 청년주택 8만 호를 공급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성동구 용답동 청년주택의 경우 171.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공공임대 물량 경쟁률은 143대 1. 진짜 로또 넣는 심정이었어요. 되는 공고문 중에서 저한테 맞는다 싶으면 다 넣었어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컴퓨터를 이제 노트북을 열면 상 밑에다가 이렇게 쭈루룩 해가 놔둘 수 있잖아요. 제일 1번, 2번이 LH랑 SH였어요. 그냥 때려칠까? 이런 생각도 하면서 우여곡절 끝에 아무튼 신청을 했고, 진짜 될지 안 될지 모르는 게 근데 사실 어려운 것 같아요. 된다라고 하면은 더 복잡한 과정이 있어도 할 수 있는데 3년차 때는 될 대로 되라. 약간 안 되면 그래 뭐 더 넣는 거지. 그게 이제 이 행복주택이기도 했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연락이 온 거예요. 됐대요. 근데 그 된 게 완전 당첨은 아니고 예비번호 19번 인가를 받았는데 저한테 순번이 돌아왔대요. 그때부터가 이제 현실의 시작이었어요. 앞에 있던 18명은 왜 포기했을까? 여기 이렇게 LH 청약센터랑 SH 이렇게 가장 앞에다가 뒀거든요. 처음에 이젠 임대료부터가 이젠 아 이렇구나. 와 여기는 80만 원의 임대료를 가지고 있네. 우와. 딱 문자를 받았는데 계약금을 내야 된대요. 그래야지 그 순번이 그 다음 사람한테 안 가는 거죠. 1,400만 원 정도였던 것 같아요. 이 돈 어떻게 마련하지? 사실 저에게 목돈이라고는 지금 현재 그 반지하에 살고 있는 계약금으로 보증금으로 들어가 있는 500만 원이 전부이고, 그거를 위해서 이 방을 빼면 나는 어디로 가지? 그때 이젠 처음 대출에 대해서도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계약금을 대출해 주는 곳은 없더라고요. 뭐 그냥 어떤 막연한 대출? 금리 높은 막연한 대출? 막 이런. 청년 LH였거든요. 이 집이 어쨌든 시세의 80%라서 7천만 원 정도인데 당연히 시세에 비해서는 싼 값이죠. 지금의 집이 너무 비싸니까. 근데 우리의 상황에서 싼 값이 아니라는 거예요. 청년들 중에 7천만 원의 전세금을 쉽게 낼 수 있는 사람은 저는 없다 생각해요. 근데 이걸로 전 생생내는 게 너무 싫은 거죠. 다른 지원하는 사람들보다 더 가난하기 때문에 내가 뽑혔는데 국가가 LH 정책이라고 하는 주거 정책을 펼치면서
당당하게 요구하는 거지. 7천만 원 주겠니? 무조건 여기는 뭐 2달 안에 돈 안 넣으면은 입주 포기인 거다. 그냥 이렇게 끝나버리는. 청년 대상 공공임대주택이 비쌉니다. 네. 저 주변에서 그런 케이스는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들어가야 될 사람이 지불 가능성이 낮은 상황이고 임대주택에 들어가는 게 되게 부담스러워지죠. 저는 이게 좀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공공임대주택이 시세보단 싸게 공급을 하는데 신축 주택이랑만 경쟁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시장에서. 구축, 오래된 저렴주택하고 비교하면은 굉장히 좀 비싼 면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청년들도 당장 공공임대주택이 없으면은 그냥 낡은 민간임대주택에 사는 거예요. 아, 나 임대주택 들어가야 되는데 내 소득으로는 택도 없네? 아, 그냥 민간에서 그냥 고시원 살아야지 하는 사람들은 요구는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그 임대료를 어떻게 하면 낮추고 이 사람들이 들어오게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은 되게 지금 안 되고 있는 좀 상황이라고 보여지고요. 마포구 서교동의 역세권의 11평 난집한 청년 주택 보증금이 9천만 원에 월 임대료 85만 원을 내야 살 수 있습니다. 대부분이 민간 임대로 임대사업자만 일속을 차리는 결과가 되고 있습니다. 청년들에겐 저렴한 임대료가 절실한데 민간 임대의 경우 보증금이 1억 원이 넘거나 월세가 100만 원이 넘기도 합니다. 그러면 과연 이게 누구를 위한 정책인 것인가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청년에게 그냥 뭐라도 주면 되겠지라는 생각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뭐라도 주면 뭐해? 그러니까 그 뭐라도에 들어가 살 수가 없어요. 역세권 청년주택 너무 비싸고 행복주택 너무 비싸고 물량 너무 없고 경쟁률 너무 치열하고 거기에 들어가서 살 수가 없으니까 사실은 이제 우리가 50, 60 내고 원룸텔에 살고 이래야 되는 현실인 거잖아요. 근데 이제 어쨌든 내가 직업이 있으니까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됐거든요. 그 중소기업 청년 전세자금 대출을 받게 됐는데 근데 이거는 지금도 되게 의문이에요. 프리랜서 친구들은 뭐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아무것도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비록 이것을 사용하고 있는 사용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한계를 좀 알게 됐던 것 같아요. 되게 많은 게 아직도 저는 우리나라가 그 주 5일 정규직 일자리의 어떤 패턴을 가진 사람에 맞춰져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특수적인 형태 노동자들은 오히려 그런 친구들이 더 주거가 어려운데 그런 친구들은 갈 때라고는 막 3, 40만 원 최소 내는 그런 월세밖에 없고 오히려 안정된 직장을 다니는 친구들이 그 소득 증빙하고 뭐 상환능력 인정받아서 저금리시대 대출을 빵빵하게 지원받아서 정부 지원받아서 막 10만 원대 대출이자 내고 살고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 사실 청년 주거라는 게. 사실 청년 주거 정책도 청년 아니면 신혼부부 되게 제한적이잖아요. 그 안에서 좀 소외되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청년들인지. 예비 신혼부터 7년차까지 내 집 마련은 신혼희망 타운으로. 신혼집이 없어 결혼까지 망설였던 마음을 기대세요. 행복주택은 최근에 홍보를 하더라고요. 청년으로 살다가 신혼부부가 되면 신혼부부로 넘어가실 수 있어요. 내가 신혼부부가 될지 안 될지. 우리 젊은이들은 학업과 취업, 결혼과 출산으로 이어지는 매우 상식적인 인생의 로드맵조차 그릴 수가 없습니다. 제가 해석하는 취지로는 최대 6년까지 제가 연장을 해서 살 수 있는 이런 기간 동안에 저축을 해서 주거사다리라고들 많이 표현하죠. 이렇게 계속해서 좀 더 나은 걸로 넘어가는 그런 단계로서 이 행복주택을 활용해라 라고 저는 해석을 하는데 저한테 남은 기간이 4년 조금 더 되게 남아있는데 될까? 저는 여기에서 다음 민간 임대차 시장으로 들어갈 때 너무 고민이 클 것 같아요. 진짜 지금 전세값도 엄청 비싼데 내가 내 힘으로 전세를 들어갈 수 있는 능력이 될 수 있을까? 이게 좀 희망이 없다 해야 되나? 만약에 여기서 4년을 살고 또 LH를 간다, 그러니까 만약 거기 못 가면 더 이상 방법이 없는 거예요. 결혼을 생각하고 네. 정책을 영등하게
네,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실제로 최근에 결혼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은 결혼식을 올리는 것보다 같이 사는 걸 다 먼저 해요. 어쩔 수 없는 건 것 같아요. 저는 원래 이제 비혼을 태어날 때부터 비혼주의자는 아니었지만 연애는 할 수 있지만 결혼은 굳이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살아왔는데 이 주거 환경이 되게 불안정한 상황이 되면서 오히려 연애하지 않아도 되지만 뭔가 결혼은 하고 싶어 이런 게 되는 거예요. 결혼을 하면 뭔가 안정적일 것 같은 거죠. 뭐 신혼부부 대출 받아서 집을 살 수도 있고 LH 신혼부부의 주택에 들어갈 수도 있고 34세 청년까지 지원을 하고 이제 그 이후에는 신혼부부로 가겠지 해서 신혼부부 지원하고 이런 식으로 단계적으로 되어 있는 것도 하다. 그게 진짜 강력하게 작동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게 주거사다리거든요. 그러니까 청년들 너희 할 때 조금 힘들지만 뭐 월세 뭐 내다가 돈 모아서 뭐 전세 살고 그 돈으로 막 분양 받고 해가지고 뭐 자기 집 내 집 마련하고 주거사다리 올라가고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주거사다리를 복원하는 쪽에 자꾸 지금 정책이 가다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계약 기간도 결혼 안 하면 막 6년으로 제한돼 있는 거고 다. 결혼시켜버리려고. 그게 최종 목표니까 목표가 이미 달성됐네? 그럼 그래 너희는 안 나와도 돼. 이렇게 이러는 거죠. 가뜩이나 지금 저출산 문제 신혼 부부들의 그 어쩌면 저 시급성이 정말 이게 더구나 이제 출산도 해야 되고 말이죠. 이상화된 어떤 그런 청년들이 주로 정책 대상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을 만족시킬 수 있을까를 고민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많은 청년층이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여 내 집 마련의 꿈을 포기하고 있는 이것이 오늘의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대한민국 청년들의 내 집 마련 꿈을 실현시키는 국민들께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그리고 주택 시장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대대적인 공급 정책을 제일 먼저 청년들을 1주택으로 만들어야 된다. 청년들이 어떤 노력을 해서 집을 사게 우리가 만들어줘야지. 근데 문제는 월세에서 전세로 넘어갈 여력이 있는 사람들, 전세에서 자가로 넘어갈 여력이 있는 청년들에 집중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월세에서 계속 월세로 사는 청년들에 대한 지원은 사실상 별로 없고 월세에서 전세로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은 청년들한테 전세자금 대출이 되는 거고 전세 살다가 이 자가로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은 청년들한테 이제 구입자금 대출이라든지 뭐 되게 저리 이자 지원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서 집을 살 수 있게 만들어주고 근데 그렇게 올라갈 수 있는 청년들한테는 계단이 있는데 그럼 정작 여기 계속 있는 청년들한테 뭐가 남느냐. 지금 보면은 가난한 청년이 계속 가난한 중년으로 가고 있어요. 실제로는 주거사다리가 이미 잘 작동을 안 한다. 모두가 어떻게 안정적인 주거를 꾸릴 수 있게 할 거냐 그런 얘기들이 회자되지 않는 게 너무 안타깝기도 했고 답답한 것 같다 생각이 들어요. 최근 1, 2년 새 영끌로 집을 산 20대와 30대는 젊은 층의 패닉바잉도 이어지면서 20대, 30대도 갭 투자에 뛰어들게 만들었습니다.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집을 산다고 하는 이 청년들에게 우리 정부가 국가가 뭔가 해주지 않으면 안 되는 거고요. 저는 그런 영끌 논란도 좀 그런 안정된 정규직 직장을 가진 맞벌이 부부에 한해서 굉장히 사회적 목소리가 크게 나온 현상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실제 대상은 적지만 굉장히 과대대표돼서 나왔던 현상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집을 살 수 있는 2030은 어떤 사람입니까? 부모로부터 지원을 받냐 안 받냐가 저는 되게 결정적인 요소가 지금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집값이 이미 너무 올라버렸기 때문에 공공분양을 해도 막 그렇게 6억이 막 되거든요. 위례 막 이런 데를 보면은 그런 영끌 기사에 나오는 막 신용대출 뭐 몇 억을 빌렸다. 보통 시민은 가능하지가 않아요. 우리나라의 중위 연봉을 받는 사람이 신용대출 받으러 가봤자 제가 봤을 때 1억도 안 나올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사실 부모한테 지원을 받냐 안 받냐가 굉장히 큰 변수, 다시 말해서 계급이 되게 큰 변수가 지금은 되는 상황인데 문제는 그런 사람들의 목소리가 주로 반영이 되면서 정부 정책도 계속 이런 주장들이 계속 먹히고 있는 상황인 거죠. 거기에 아예 접근도 안 되는 전월세 가구들은 거의 배제가 되는 거죠. 이 초점이 계속 1주택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이렇게만 집중되기 때문에 좀 아예 저는 그걸 깨야 될 것 같아요. 모두가 1주택이 될 수 없다라는 현실을 받아들이고
계속 그 과정의 공정함만을 채찍질할 게 아니라 과정이 공정하니까 너희가 노력해라만을 채찍질할 게 아니라 어떤 월세로 살아도 최소한의 결과의 평등, 그러니까 월세의 품질을 높여주고 그 사람들이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좀 기반을 만들어주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 집은 어떠실 것 같아요? 다음 집은 그 다음 집은 진짜 답이 없네요. 저한테 남은 기간이 4년 조금 더 되게 남아 있는데, 근데 이제 그때는 저는 청년의 그 시기가 지났기 때문에 민간 임대차 시장밖에 없는데 회피하고 싶은데 정말 준비해야 되는, 이것보다 주거 환경이 더 안 좋아질 수는 있겠구나 라는 걸 생각하면서 다시 아래로 내려가는 그런 상상도 하면서 사실 있어요. 한 2년 정도에 1,000만 원을 모았으니까 정말 160만 원이라는 그 조그만 월급 가지고는 되게 열심히 모은 거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돈을 모으는 속도보다 전세나 월세가 올라가는 속도가 너무 빠른 거예요. 약간 불안한 거죠. 아, 내가 여기에서 끽해봐야 2년 더 살겠구나. 그 다음엔 어떻게 될지 모르겠구나. 내가 이대로 가난하고 뭣도 없이 산다면 청년이라고 호명해서 나오는 정책들이 몇 개라도 있잖아요. 뭐 중소기업 청년 전세자금 대출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이용해 볼 수 있는 여지라도 있는데 40, 50대가 저는 어쩌면 더 문제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이대로 산다면. 그게 너무 무서워요. 집은 돈을 벌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행복을 위해서 사는 곳입니다. 청년들은 이제 방 말고 집을 달라고 호소합니다. 저는 주택정책의 최우선 목표를 우리 국민들의 주거 수준 향상, 여기에 두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저는 청년들의 잃어버린 꿈을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다페이스 소현, 연두 PD입니다. 영상은 잘 보셨나요? 다페이스는 다페피플의 힘으로 2022 대선을 앞두고 다양한 콘텐츠를 만들어 왔습니다. 우리와 함께 변화를 만들고 싶은 분들은 지금 바로 왼쪽 버튼을 클릭해 다페피플이 되어주세요.